예, 트럼프가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1% 지지율로 출발한 아웃사이더가 경선 레이스에서 16명의 경쟁자를 제치고요, 162년 전통의 미국의 가장 유력한 양대 정당 중에 하나인 공화당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롤콜이라고 각 주의 대의원들을 세워서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냐고 확인을 해서 결국 과반수 이상의 50개 주와 6개의 자치령 등에서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 폴 라이언 의장의 공식 후보 선출 발표 이후 라이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온 힘을 합쳐나가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진짜 변화와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에 지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야말로 이제 누가 장난을 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와 경쟁을 했던 이 라이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기보다는 힐러리 욕만 냈다고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 양반도 출마했었죠. 뉴저지주 주지사는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힐러리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샤론데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은 빌 클린턴의 성추문을 들고 나오면서 저런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되겠느냐라고 했고요.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저는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서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아버지를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의 정강에 한미 FTA 재협상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가 하던 말 중에서 좀 극단적인 주장은 제외됐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부분,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핵무장 용인 등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 정책을 하겠다란 말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한국과 관련된 격한 트럼프의 주장들은 실제로 정강 정책에는 빠졌고,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그것을 실천해 가는가 하는 문제들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2016년 정강 정책은 이 도널드 후보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의 기치로 하는 각종 정책 기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우선 보장되도록 무역 합의들을 재협상한다라는 보호무역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치과에 갔다 와서 이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이민 등에서도 미국과 미국인 우선을 내세워 신고립주의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노예국가라고 지탄하며 중국에게 이를 바꾸도록 요구하겠다라는 초강경 압박 외교 정책에 관한 내용들은 들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요, 트럼프가 선출되자 공화당이 근거 없는 비난과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멈추라고 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자극적인 발언이 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트럼프를 겨냥해서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출과 관련한 논평에서 미국의 모든 정당은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며 이성적인 태도로 봐야 하고 양자 관계의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관련 정당들이 중국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과 내정 간섭을 멈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대무역 역조, 즉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대상으로 지목된 데 대해서 중국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제가 볼 때 미국이 신고립주의를 택하면 오히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경제를 바탕으로 중국을 확실히 달아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 컨벤션 효과 때문인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힐러리한테 조금 앞서거나 턱밑까지 죽여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이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이 유권자 1907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3.3%로 힐러리 42.1을 1.1% 앞섰습니다. 미국 MBC가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몽키에 의뢰 유권자 9,353명을 조사로 한 11월 17일 실시한 이 다자 대결, 그러니까 이 게리 존슨 같은 이 자유당 후보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49대 39로 힐러리를 1% 앞섰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다른 의회 전문지 더힐은 모닝 컨설트 서베이가 14, 16일 유권자 2,2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39% 지지율로 힐러리를 따라붙었다고, 41%입니다. 힐러리는 따라붙었다고 이렇게 보도했고요. 미국 몬머스 대학이 14, 16일 유권자 688명을 한 조사에도 이 45대 43, 트럼프가 2% 차로 추격하고 있다, 이래 나왔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는 7%라고 했습니다. 차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화당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지지를 결집하는 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다른 조사에서 보면 여전히 힐러리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76%고 이 트럼프는 24%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51개 주 가운데 대의원 347명이 걸려있는 28곳에서 힐러리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191명이 걸려있는 23개 주에서 승리가 점쳐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힐러리가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NBA 선수가 자유투에 실패할 가능성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또 힐러리 61.3%, 트럼프 38.6%라고 했습니다. 물론 힐러리의 지난달 당선 확률은 80.3%였습니다. 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집계 방식에 따르면 힐러리의 승리 가능성이 65에서 80, 또 다른 프리딕터 와이저는 힐러리 69대 트럼프 31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의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가 하면요, 이런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분석하는 도구조차도 기성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결국은 앞서고 있는 자가 강하게 나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아니라요, 여론조사의 흐름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변화하는 물밑의 흐름에 대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적합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의 요구에 맞는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서 가고 있다면 어제 있었던 트럼프 부인의 연설이 과거에 미셀 오바마 연설을 표절했다, 작성자의 실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세상의 대부분은 트럼프가 되지 않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트럼프에 관해서는 작은 실수도 침소봉대하고 힐러리의 국가 지도자로서 있어서 안 될 실수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모든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뭔 여론조사를 가지고 크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자, 트럼프의 이 고문이 전당대회 연설에서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고문인 이 발다사로라는 뉴햄프스주 대의원이기도 한 사람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은 사막의 방패 등 작전에 참가했던 참전 용사이자 아들을 이라크전에 보낸 아버지라면서 힐러리는 벵가지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힐러리는 사선에 서서 반역죄로 총살되어야 된다,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 13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당시에 가다피가 쫓겨난 이후인 2012년 9월 리비아 제2열 벵가지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매우 조직적으로 벵가지에 있는 미 영사관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가 이들이 저지른 이 화재에 의해서 질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이 5명 이상 죽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오지 않고요. 다른 곳에서 특수 임무를 하고 있던, 즉 리비아의 가다피의 어떤 이 각종 무기들, 미사일 같은 이 주요 무기들을 해외로 빼돌려서 팔지 못하게 그것을 사들이거나 내지는 그것을 파는 사람을 추적해서 잡아들이고 파괴하고 하는 역할을 엄밀히 하고 있던 CIA의 안가에 있던 민간 경호원들이 이 대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는 벵가지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경시하고 미국 정보부에서도 그 부분을 매우 경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경호원도 없이 벵가지에 와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저녁에 영사관 숙소에서 쉬다가 이슬람 무장 세력 수백 명이 습격을 했는데요.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CIA의 안가에 경호를 서주던 민간 이 경호원들 몇 명이 자신들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사관까지 가서 이 영사관의 직원들을 구출하고 했는데 결국 대사는 죽은 채로, 질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은 영사관에 있던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벵가지의 다른 CIA 안가까지 피신했는데 이 안가도 곧바로 또 무장 세력의 습격 대상이 되었어요. 결국 미국인이 5명 죽고 그 다음에 10수명이 다쳤는데요. 이때 이 벵가지 측에 있는 미국 사람들 측에서는 미국 군대나 또 미국 정부에 바로 F-16 폭격기를 좀 보내줘서 이 무장 폭도들을 좀 폭격을 한번 해줘야 견딜 수 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13시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 있는 미국의 우호적인 다른 군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서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대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리비아에 있던 CIA 직원, 더 나아가서 이 민간 경호원들은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13시간을 별로 무장도 없이 버텼는데요. 이때 힐러리가 국무장관이었는데 아주 판단을 잘못해서 이 유럽에 있는 미군 비행기들이 날아가면 시칠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아마 날아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부를 하면서 결국은 이 수많은 사람이 사상을 하고 대사가 죽는 초유의 사태가 나서 힐러리가 한 서너 달 전에 밤샘 청문회를 미국의 의회에 불려가서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때 이런 일들을 둘러싼 힐러리의 어떤 정보들이 밖으로 새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자, 저는 힐러리가 반역자 맞다고 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미국의 이 국가 기밀
보안을 누설시켰고요. 집에다가 서버를 갖다 놓고 온갖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리비아 벵가지 사태에서는 한마디로 미국 국민 수명과 미국 대사를 죽음에 빠뜨렸습니다. 이 지도자로서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재정적 탐욕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안정감을 갖춘 후보인 양 선전하는 미국 사회 또한 기득권이 귀족 엘리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칭 귀족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눈을 가리고 그 다음 길을 막고 이러면서 미국 국민들 보고 표를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지명자, 그러니까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지명자가요,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인디애나 주지사인데 이 사람을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48%가 모른다. 호감을 갖고 있다는 26%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자, 그 부분은 이 미국의 그 공화당의 주류 측에서 트럼프에게 그래도 부통령은 깅그리치 같은 사람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이고 자기 소신이 이 나름대로 확립되어 있는 트럼프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받으면 트럼프 후보를 수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 우리가 당신을 갖다가 수용할 수 없다고 협박도 했죠. 자, 그렇지만 트럼프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로 갈라 하니까 이제 트럼프 입맛에도 맞고 공화당에서는 그래도 차선이라고 되는 사람을 하나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마이크 펜스가 중간에 화합책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향상으로 트럼프와 같은 그런 어떤 보호무역이라든지 아메리칸 퍼스트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공화당 지도부가 혹할 만한 이 강경한 이 공화당 본류의 시각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공화당의 본류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럼프와 손을 잡기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일 이제 트럼프의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뭐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장벽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좀 온건한 표현으로 자신의 가치가 미국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연설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가요 지금 당선되려면 몇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FBI는 사실상 힐러리가 유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등이 나서서 불기소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FBI 국장이 퉁명스럽게 죄는 유죄인데 기소는 안 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한테는 지금 도움이 되는 역할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이 두고 힐러리의 발목을 잡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앞으로 한 2주쯤 지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좀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힐러리의 이런 이메일 게이트 같은 부분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분노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가, 트럼프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화당의 공식 후보로 뽑히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분산되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지지하자고 결집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2주쯤 지나면 확인이 될 건데요. 일단 트럼프로서는 내일 최종 전당대회 날 연설을 멋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힐러리를 제대로 공격하는 일만 남았는데,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이요 빌 클린턴 재단 등의 건을 대고 트럼프 당선을 좀 이렇게 안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근데 빌 클린턴 재단에는 일본이나 주변의 여러 국가들 또 세계적 기업들이 벌써 줄을 하도 많이 서 있어서
그 줄을 서도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런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트럼프한테도 신경을 좀 쓰길 바랍니다.